그런데 실제로 가부키초에 가면 그 가부키 극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생입니다. 요즘 일본 여행 많이 가시죠? 오사카도 많이 가는데 도쿄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도쿄를 갔을 때 우리가 보통은 신주쿠 중심으로 여행을 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주쿠에 가면 가부키초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부키초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다나카상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대세 소데스까 라고 하는 다나카상, 가부키초에서 왔다 라고 하는 다나카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부키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가부키초의 역사, 그리고 언제부터 활락가가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가부키초에서 일어나고 있는 토요코 키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본의 사정들을 여러분한테 조금은 재밌으면서 학문적인 부분을 포함해서요 소개시켜 드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부키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가부키초는 신주쿠의 동북쪽에 있어요. 한 블록 위에는 신오쿠보라고 하는 코리아타운이 있고요, 신주쿠역 히가시구치에서 조금 올라가면 자파점 돈키호테가 있는데 그 돈키호테 그 뒷부분이 가부키초입니다. 사실 이름이 가부키초인데요, 가부키라고 하면 일본의 그 전통적인 연극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부키초에 가면 그 가부키 극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가부키초가 된 거죠. 왜 그렇게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이전까지는 가부키초는 지금 같은 활락가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요. 원래는 오리를 수렵하기 위한 연못이 있었던 곳이고, 이후에는 거기를 메워서 주택지로 개발을 했었죠.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는 그 지역이 도쿄 대공습이 이루어졌고요, 불바다가 됐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지역을 다시 부흥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사람이 스즈키 키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거물 정치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동네의 동네 이장, 촌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동네의 재건을 주도했었죠. 그러니까 불바다가 된 가부키초를 재건하면서 이 사람이 그렸던 모습은 도쿄에 가면 좀 고즈넉한 느낌의 아사쿠사라든지 또는 좀 문화라든지 쇼핑이 같이 되어 있는 이제 긴자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부키초를 부흥 재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부키초를 부흥시킬 때 이 동네를 좀 건전한 번화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도의적 번화가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죠. 지금은 그냥 활락가니까 사실 스즈키 키에이 씨가 알면은 좀 한탄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가부키 극장은 결국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럼 왜 만들어지지 못했냐라는 건데, 거기는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이유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부분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부키 극장을 만들다가 재정적인 부분에 부딪히면서 만들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가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부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전통 연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거친 부분이 있어요. 외설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부키 극장을 만들다고 했을 때 이제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GHQ가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가더 장군 중심이 되어서 GHQ라고 해서 연합군 사령부가 간접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부키초가 속해 있는 신주쿠구의 자료에 의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점가나 유흥시설에 대해서 규제를 가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쨌든 결국 거기에 가부키 극장은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름만 남은 거예요.
대신 시간이 조금 지나고 1956년도에 코마극장 코마게키조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 코마게키조가 지금의 토호 시네마, 즉 고질라상이 있는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돈키호테에서 보면은 토호 시네마라고 하는 큰 건물이 보여요. 그렇게 연결되는 길을 센트럴 로드라고 이름이 명명되었는데, 그 토호 시네마 자리에 원래 거기에 코마게키조, 코마극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꽤 최근까지 있었어요. 그 코마극장을 포함해서 옛날에는 거기는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요, 신주쿠역까지 줄을 섰다라고 하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특히 옛날에는 엔카 가수라고 하잖아요. 트로트 가수들이 거기에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미소라 히바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자 씨나 조용필 씨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도 여기서 공연을 했고요. 1958년도에는 매년 여러분 일본의 연말에 하는 홍백가합전, 코하쿠 우타가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부키초에는 재즈바 같은 것들도 인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무라카미 하루키 이 작가가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 그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의 정식 명칭으로는 노르웨이의 숲이에요. 거기에서도 더그라고 하는 재즈바가 등장하고, 실제로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 재즈바의 단골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장소를 옮겼어요. 영화관, 스케이트장 같은 것도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디즈니랜드, USJ 뺨치는 인기였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뭔가 도의적 번화가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950년대부터 1960년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김새가 약간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폭력단이나 풍속업 같은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일본의 경찰청의 자료를 보면요, 1950년대부터 정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화가 뭐냐 하면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좀 치안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1958년도에는 매춘 방지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NHK에 따르면 이게 오히려 가부키초의 풍속업을 발전시켰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매춘을 방지하는 매춘 방지법이 왜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앞서 나온 GHQ가 공창제도라는 걸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매춘은 흔히 아카센이라고 하는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가부키초의 옆에 있는 신주쿠 니초메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매춘 방지법에 의해서 그곳조차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관련 종사자들이,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이 가부키초로 흘러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가부키초에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도의적 번화가를 주도했던 사람들도 이 시기쯤에는 좀 떠나고요. 72년도에는 클럽 아이, 클럽 아이죠. 호스트 클럽이 들어오면서 점점 이런 이미지가 굳어져요. 그리고 80년대 일본의 버블기 있지 않습니까? 이 버블기 때는 더더욱 이 지역이 그런 풍속업의 형태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죠. 물론 2000년도에 들어가면서 나쁜 치안을 좀 정화시키는 노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곳곳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치안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가부키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신카이 마코토라는 감독이 우리나라에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너의 이름은 이라는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인데, 그 후속작으로 나온 날씨의 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날씨의 아이라는 작품은 상당히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저는 괜찮게 봤는데요. 조금 말도 안 된다, 개연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있고, 좀 너무 답습하지 않았나, 전작의 그런 느낌들을,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날씨의 아이라는 작품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이게 2019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2019년부터 일본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이 작품에 이미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가부키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토요코 키스라고 하는 겁니다. 토요코 키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부키초에 가면 토호 시네마라고 하는 대표적인 건물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건물 앞에 이제 광장에서 이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이야기해요. 토라고 하는 것은 토호 시네마를 뜻하고요. 요코라고 하는 것은 옆이라는 뜻이거든요. 흔히 지뢰개라고 하는 약간 모노톤의 검정색의 옷을 입고 두꺼운 부츠를 신고 약간 펑펑 운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토요코 키스는 대부분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심지어는 11살도 있고요. 10대 후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제 가출한 친구들이에요. 그 근처에서 비즈니스 호텔이나 이런 데를 이제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죠. 그런 토요코 키스 친구들에 의해서 사건들도 좀 일어나고 있어요. 2021년에는 호텔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원조 교제라든지 마약, 폭행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가부키초에 이런 친구들이 모이게 되었을까? 일본에는 맨헤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 헬스라는 정신건강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요.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용되는 신조어예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SNS 등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친구들을 가부키초에 토호 시네마 근처로 불러 모으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 토요코 키스라는 단어가 너무 유명해져서요.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오는 중고등학생들도 있지만, 원래는 가족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버림받았던 아이들이었던 거죠. 과거 같으면 집에 틀어박혀서 히키코모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SNS 등의 발달로 인해서 공감대를 찾아서 오프라인에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왜 가부키초인가라고 한다면 그건 좀 우연인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뭐 관심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날씨의 아이의 스토리를 조금만 소개를 하자면요. 주인공이 원래 섬마을 시골에 살던 16살짜리 친구예요. 근데 가출을 해서 배를 타고 도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부키초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부키초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풍속업에 끌려가는 15살 여자아이를 구해주면서 친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제 총을 줍는 장면도 나와요. 가부키초에서요. 많은 관객들이 아니 일본도 총기가 없는 나라인데 그거 말이 되냐라는 현실성을 꼬집더라고요. 근데 가부키초는 실제로 총기 사건이 제법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치안이 나쁘고 이제 폭력단 싸움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총기 사건들이 왕왕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현실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드라마에서도 애니메이션에서도 뭔가 개연성이 떨어지면 야 말도 안 되네 라고 하지만, 그 날씨의 아이라는 작품의 배경을 일본이 아닌 가부키초로 한정해서 보면은 저는 개연성이 없다라고는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작품을 보면서 가장 슬펐던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떠돌아다니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세상이 대단히 잔인하고 좀 냉소적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토요코 키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 토요코 키스를 의도하면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작품을 이게 이제 일본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또는 당시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좀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단 그게 일본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우리나라도 이게 좀 문제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출팸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일본의 문제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촉법소년, 소년범죄와 같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그 배경에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저는 조선생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